안녕하세요. 닥터가이드입니다. 저희 닥터가이드 채널은 새로 나오는 의료 소모품이나 의료 장비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유용한 정보들을 의사분들한테 제공해드리는 목적의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대웅의 봄필러입니다. 봄필러, 일단 HA 필러죠, 정 원장님? 봄필러는 HA 필러고, 사실은 봄필러가 예전부터 좀 우리가 많이 써왔던 건데 이번에 아예 공정이라든가 어떤 성상까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다고 하면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요? 옛날에 있었던 거는 모노파직과 이제 바이파직 두 개를 섞었었는데 개구리알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노파직 또 이게 싸고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그냥 모노파직 하나로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입감도 일정하고 그다음에 점탕선도 굉장히 잘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필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BDD로 결국 크로스링킹을 했는데 BDD의 함량이 거의 미검줄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MOD 값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딜레이드 타입의 하이퍼 센서티비티라든가 그런 것도 또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요새 이제 수많은 HA 필러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레올로지컬 프로퍼티, 그러니까 물성은 상당히 이제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안전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사용하시기 전에 MOD 값을 좀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MOD라는 거는 전체 사용된 BDD의 양이고, 그것이 다 크로스링킹이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잔류 BDD가 거의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임상이들한테 느끼는 거, 그 면역 반응이죠. 지연성 면역 반응. 하고 나면 얼굴이 확 붓는다든지, 물론 이제 스테로이드나 안티히스타민을 쓰면 가라앉긴 하지만 최근에는 확실히 필러들의 그런 부작용이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필러 퀄리티가 다들 좋아지고 있기는 하는 추세이긴 해요. 기존에 있었던 것 같은 경우는 하이드레이션이 약간 좀 차이가 있다 보면은 넣고 나서 약간 부었다가 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뭐 이번에 새로 나온 봄필러 제품 써보면은 그런 것도 잘 구현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모노페이직이에요? 바이페이직이에요? 모노파직. 모노파직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두 가지가 섞인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를 많이, 대부분 하이브리드요. 오히려 모노파이직만 100%로 만들면서 조금 더 담백해졌다고 할까? 저는 또 이게 좋은 게, 이 회사에서 같이 나온 필러 중에 이제 칼슘 제형이 있죠. 볼라솜인데 사실은 칼슘이 어떤 포린바디 리액션 때문에 콜라겐을 생성을 하는데, 이거 두 개의 제형을 좀 약간 믹스해서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실제 칼슘 필러하고 HA 필러를 믹스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논문도 많이 나와 있어요. 아직은 오프레이블 유즈긴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의 좋은 프로토콜로 인정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이제 곧 다뤄야 할 주제긴 하지만 칼슘을 스킨 부스터용으로 요새 희석해서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근데 HA 필러랑 섞으면 볼륨용인가요? 스킨 부스터용인가요?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본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런 폴리머 같은 계열의 제품을 많이 넣으면은 콜라겐이 생성이 되지만 사실은 그거를 예측을 하는 게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들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섞어서 넣게 되면은 반응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HA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피부라든가 그런 것들 약간 자극을 줘가지고 좀 더 좋게 될 수도 있고요. 1차적으로 HA 필러에 의한 볼륨 효과가 나타나는데, 칼슘 파티클들이 HA 필러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조직과 접촉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HA 필러 성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줄어들면 그때부터 다 바이오 스티뮬레이션이 또 일어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이디얼하고 또 근사한. 그리고 이제 희석을 HA로 희석을 했기 때문에 노들 형성 리스크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저는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눈 주변인데, 특히 티오스로포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사실은 우리가 HA 필러를 많이 넣었을 때는 틴 달린 상이 있잖아요. 안에가 이제 빛이 난반사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거를 섞게 되면은 약간 뿌옇게 되죠. 뿌옇게 되면은 확실히 틴 달린 상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눈 밑에 피부가 얇고 혈관이 비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섞어서 쓰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필러가 나오면 라인업이 있잖아요. 이거 라인업 몇 개죠? 라인업 네 가지죠. 라이트랑 이제 인텐스랑 그 다음에 볼륨,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라고 물성이 굉장히 약한 게 있는데, 미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눈 주변에 칼슘이랑 같이 섞어서 많이 쓰고 스킨 부스트용으로 많이 쓰는데, 이 물성이 참 애매한 게, 어떤 니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럼프가 잘 안 가라앉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캐뉼라를 이용해서 좀 깔아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주로 많이 쓰세요? 볼륨이랑 같이 하려면은 라이트에다가 이제 칼슘 필러를 섞어서 많이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안쪽에 깊이 어떤 볼륨 오그멘테이션을 뭐 쓸 때는 인텐스를 가장 많이 쓰고 있긴 합니다. 저는 미드 포인트가 좋은 것 같아요. 국산 필러 중에 이렇게 굉장히 소프트한 필러가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좀 비싸고, 근데 가성비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고. 국산 필러 중에 저희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드 포인트를 잔주름, 저는 이 크로스핏이나 목주름 거기에 약간 깊게 주사를 해서 볼륨을 많이 안 넣고 이렇게 하시면 그런 라인들을 제거하는 데 상당히 좋고요. 입술에도 저는 많이 쓰는데, 입술
입술의 볼륨을 요새 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리주비네이션 목적으로 입술을 좀 촉촉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미드포인트를 강추합니다. 그쵸. 요새 입술 촉촉해 보이는데 이런 스킨 부스터랑 이런 류의 필러들 쓰는 게 좀 트렌디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럼 대웅의 봄 필러 요거 이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이번에 안에 성분이라든가 공법 자체가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꿔서 새로운 제품입니다. BDD 함량도 굉장히 미검출된 정도로 좋고 박테리아 엔도톡신 양도 굉장히 적게 되고 모노파직이기 때문에 쓰는데 주입감도 굉장히 편하고 4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맞춰서 쓸 수 있다. 그리고 칼슘 필러랑 같이 섞어서 쓰기도 굉장히 좋은 필러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경영적으로도 이런 옵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 원장님 코멘트 있으신가요? 봄 필러가 참 괜찮은 제품인 것 같고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그런 제품이라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은 대웅의 봄 필러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